가기 사는 증시 각도기. 안녕하세요. 전문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증시 페이스메이커 페이커 곽상준입니다. 네, 나는 걔는 페이커는 저쪽 페이커는 맨날 이기잖아. 좀 이 단어 썼다가 벌 받은 것 같아. 제대로 계좌가 올라가질 않은 수익이. 네, 진짜 미치겠네. 때가 오겠죠. 시장은 뭐 그냥 쏘쏘한데 계속 쏘야 되네요. 이게 아무래도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이 개인들이 좋아하는 주식인가 봐요. 개인들이 계속 12월 달 내내 그거 파는 것 같아. 양도세. 양도세 때문에. 네. 12월에 이렇게 시장에 힘이 없는 것 같아요. 네. 오늘도 코스피는 0.13% 정도 떨어졌는데 코스닥이 0.8% 가까이. 네.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. 빠진 종목수가 꽤 많습니다 오늘. 그래서 오늘 지수보다는 그 시장에 좀 충격이 큰데 그래도 해외 주식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전반적으로. 그래서 한국은 그나마 그래도 좀 나은 것 같긴 합니다. 네, 오늘 업종은 전기 가스 업종이 좀 올랐고요. 의약품 섹터가 역시나 계속 좋고 있습니다. 폐렴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국내 이제 질병관리청은 처음엔 그렇게 심각한 스탠스는 아니었거든요. 네.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다. 이렇게 대응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뭐 항생제로도 치료할 수 있다. 이런 입장이었는데 점점 이게 대응을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 모습이 좀 바뀌고 있어요. 뭐 오늘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의심 증상 발생되면 이제 등교 중지를 권고를 하고 워낙 주변국들은 예전부터 좀 열심히 대응을 했거든요. 특히 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여행 자제령 내렸고 중국도 일부 지역에서는 뭐 코로나 때처럼 전자 통행증 요게 다시 등장했다고 합니다. 우리도 예전에 뭐 방역 패스 같은 거 있었잖아요. 네. 작년 12월 달에 중단됐었는데 그게 더 다시 생겼다라는 말도 있고 상해 푸동공항에서는 다시 코로나 검사도 의무적으로 시행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좀 폐렴을 좀 조심하는 각국의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폐렴 관련해서 뭐 항생제 같은 이제 치료 그 제약 업체들이 좀 상승을 오늘은 좀 했고 뭐 어제는 또 진단 업체들이 많이 상승하고 좀 번갈아 가면서 폐렴 관련주들이 들썩들썩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음식료 섹터가 제일 좀 약했고요.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인지 보험주가 오늘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. 네. 금리도 많이 빠졌어요. 4.16%입니다. 미국 10년물 금리가. 네, 어제 뭐 엄청나게 빠졌죠. 네. 이제 그 한국 10년물도 3.59%거든요. 그래서 은행에 가도 이제 4%짜리 예금이 없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. 네, 그럴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작년 연초에 워낙 어려워서 작년에 왕창 팔아놨잖아요. 그래서 연초 되면 그건 만기돼가지고 금리가 살짝 오를 수는 있긴 할 것 같아. 네. 그것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또 금융당국에서 또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. 예. 네, 그렇게 되면은 뭐 수신 그 맡기는 사람들은 좋지만 예금자들은 좋지만 또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미국의 인모드가 이 마이크로니들 RF 이제 레이저 업체인데 인모드가 가이던스를 또 하향을 했습니다. 요 비슷한 소식을 10월 달에도 전해드렸었는데 또 가이던스를 하향했네요. 거시경제 환경이 좀 악화가 돼가지고 북미 플랫폼 매출이 둔화되고 있다. 그래서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을 했습니다. 이것도 표를 보시면은 지난 10월 12일 날 가이던스를 한번 내렸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또 내렸는데 23년도 매출 가이던스 하단이 기존에는 5.3억 달러에서 10월 12일 날 5억 달러로 한 5.6% 내렸고요. 그리고 이번에 또 4.85억 달러로 추가로 3% 더 하향을 시켰습니다. 처음 저 10월 12일 날 하향을 했을 때 당시 주가가 한 20% 급락을 했거든요. 이번에 또 내리고 한 10% 또 급락을 했습니다. 근데 그 사이에 또 실적이 또 잘 나와서 인모드 주가는 그 사이에 또 반등을 했다가 이번에 또 떨어진 것 같긴 하고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저때 10월 10일 날 같이 좀 하락했다가 그 사이에 또 실적 잘 나와서 또 많이 급등했다가 이번에 또 영향받아서 오늘 하락은 했는데 뭐 인모드처럼 많이 빠지진 않고 뭐 클래시스, JCS 메디칼, VT, 뭐 비올 다 3에서 5% 정도씩 하락을 했습니다. 또 영향은 받네요. 야, 한때 너무너무 좋다가 이런 화장품 관련 업체들이 역시 좋을 때는 그냥 그들만 너희만 좋으세요. 난 모르겠어요.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.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지도 않았거든. 근데 여지없이
빠지네요. 피부 미용에서 또 미국 업체들이 또 굉장히 프리미엄 고가 라인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. 장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번에 좀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흐름 때문에 수요 감소가 또 그런 프리미엄 제품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. 그래서 반대로 국산 제품은 물론 이제 비싼 제품이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비싼 성능 대비 가성비 있는 가격대를 포지셔닝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 모드가 덜 팔리는 게 국내 업체들한테는 그렇게 나쁜 소식이 아니다. 네. 오히려 더 잘 팔릴 수도 있다.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긴 하고요. 네. 뭐 반대로 피부 미용도 예전에는 같은 때는 뭐 아무리 뭐 다른 거는 안 써도 피부에는 좀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겠냐. 그렇죠. 그래서 경기 침체가 와도 피부 미용은 계속 쓸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고가 라인이든 중저가 라인이든 다 같이 좀 수요가 빠질 때는 어쩔 수 없다.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근데 요즘에 이제 다이소 같은 데도 화장품 팔잖아. 그 다이소는 5,000원 한도잖아. 물론 이제 사이즈 조그맣게 이렇게 팔긴 하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화장품 업체로 괜찮을까 싶어요. 그렇죠? 결국은 수출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. 그렇죠. 평이한 제품들은 다 이제 길을 못 쓰고 있고 좀 타겟팅을 잘 하고 그리고 또 중소업체들 중에서 또 인기가 있는 애들은 그쪽으로 또 확 수요가 쏠리는 바람에 또 해외로 수출도 좀 잘 되고 근데 여전히 주가가 좀 많이 빠진 회사들 중에서도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 회사들 여전히 좀 있습니다. 그럼요. 우리나라 뭐 이거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. 이 미용 관련은 한국 사람들이 잘생기고 이뻤잖아. 잘 팔려 내가 보기에는. 이거는 앞으로도 성장 산업 중에 하나 아닌가 싶어요. 네. 실제로 이제 한국 의료기기 업체들은 데이터로는 그렇게 꺾이는 모습들은 보이지 않아요. 네. 다울투자증권에서도 정리를 해줬는데 10월달, 11월달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이 주요 시장이 미국, 일본, 브라질, 태국, 대만 이쪽 지역인데 다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네네. 미국만 유일하게 10월달 수출이 전년 대비 30% 정도 줄긴 했지만 11월달에는 50% 증가했고요. 미국 이외에는 전부 다 10월, 11월달 다 플러스 기록하고 있거든요. 특히나 태국과 대만은 10월, 11월에 전년 대비 각각 250%, 130%씩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특히 동남아 쪽에서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다. 네. 네. 뭐 한국에서 잘할 수 있는 거니까요. 예. 예,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에서 LG전자의 목표가를 좀 하향을 시켰습니다. 오늘 LG전자 정말 끔찍했습니다. 맨날 빠졌는데. 장대 음목 나왔어. 매일 빠지다가 장대 음목 나왔어. 그렇죠. 오늘 한 5% 정도 주가가 하락했는데 네. 1월달 이후로 신저가입니다. 올해 들어서. 그러니까요. 계속 주구장창 하향하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TV랑 PC 같은 이제 IT 제품의 수요 회복이 굉장히 좀 미흡했고 북미 고객사의 전기차 신모델 양산 지연 때문에 LG노텍을 제외하고 보는 이 4분기 단독 영업이익 전망치를 3,270억 보다가 마이너스 100억으로 대폭 좀 하향을 했습니다. 네. 약 3,300억 이상으로 좀 하향을 시켰네요. 네. 이렇게 실적을 전망치를 줄이니까 당연히 목표가를 하향을 해서 14만 원 정도로 타겟팅을 바꿨고요.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그래도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내년 1분기는 그래도 1조 1,800억 영업이익을 보고 있고 2분기에는 8,570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4분기 안 좋은 만큼 내년 1, 2월 달에 좀 많이 몰아서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자동차 전장 쪽으로 수주가 굉장히 많이 쌓여가지고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거든요. 올해 한 여름쯤만 해도. 예, 근데 그게 점점 뭐 수주 잔고는 뭐 수주 잔고대로고 그게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되려면 실제 납품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. 네. 그 납품이 조금 지연되면서 매출 인식이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. 이쪽은 이제 내년 중반 이후부터는 조금 다시 풀리지 않겠어요? 횟수가 좀 지났으니까 2022년 왕창 사고 이제 좀 쉬는 기간인데 내년부터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. 네. 네. 그리고 OLED TV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수요가 좀 안 좋았는데요. 유럽 의존도가 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. OLED TV는. 근데 내년도에 유럽에서 뭐 파리 올림픽이나 유로 2024 등등의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좀 예정이 돼 있어서 내년도 턴어라운드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키움증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좀 이거 이오플로우라는 회사가 메드트로닉이라는 미국의 거대 의료기기 업체한테 인수를 당했죠. 그래서 공개 매수까지 이제 하겠다라고 해서 3만 원에 발표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올해 5월 달이죠. 그때 이제
공시가 난 이후에 3만 원의 주가가 이렇게 멈춰져 있었어요. 네. 별일이 없으면 이제 3만 원을 공개하면서 진행하는 거였는데 그간 여러 번 업데이트 해드렸지만 인슐렛이라는 미국의 경쟁사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7,20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. 오늘 또 한가를 기록을 했던 게 예. 메르트로닉이 그때 계약했던 거 인수 철회하겠다라고 네. 공시를 했습니다. 지옥 같습니다. 주가. 네. 예. 와, 이거 3만 원에 처음에 찍었다가 이런 소송이나 이런 리스크가 이렇게 개입이 되니까 점점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. 네. 28,000원, 25,000원, 2만 초반대 이렇게 계속 빠지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결국에는 인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투자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신 투자자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예. 이렇게 결국에는 좋지 않은 공시가 났는데 주가는 완전 진짜. 이걸 보고서 저는 그 미국의 회사들이 M&A 할 때 진짜 계약서를 철저히 작성한다. 계약서 철저히 작성해야 돼요. 생각이 진짜로.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. 예. 우리나라 회사들도 지금 그 계약서 그렇게 철저하지 않아가지고 막 소송 걸려 있고 이런 데들 좀 있잖아요. 그 계약서를 철저하게 작성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M&A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굉장히 많은데 메르트로닉이 예전에 공시했던 거 보면은 조금 너무 좀 과잉 대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 5월달 공시 보고는 좀 들었었는데 네. 그때 선행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었습니다. 네. 주요국이 이 메르트로닉이 이어플로와 그 기업 결합을 하는 거에 대한 승인이 나야 된다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공개 매수와 이제 유상증자나 대주주 지분 인수 등등을 해가지고 총 지분 50%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. 이게 선행 조건이었는데 일단 인슐렛이라는 회사가 소송을 걸었죠. 근데 이 소송이란 거는 한번 걸면 이게 뭐 한 3개월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1년, 2년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기업 결합 심사 승인이 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선행 조건 이행이 거의 뭐 힘들어져서 주가도 그걸 반영해서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또 이 대주주가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던 게 있었는데 200억 그 중에 100억이 반대 매매가 나갔습니다. 그러면서 이 메르트로닉한테 양도하려고 했던 그 인수 수량을 약속을 못 지키게 됐죠. 이게 반대 매매가 나가버려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인수는 거의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인수를 취소하겠다라고 공시가 나게 됐습니다. 네네. 이제 그래도 대주주가 남은 대출이 100억 더 있거든요. 그리고 담보가 걸려 있는 주식도 있어서 오늘 하한가 갔는데 이게 하한가 또 잔량이 또 많이 쌓여 있어요. 그래서 내일 또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면 나머지 물량도 강대 매매 걱정을 좀 해야 되는 순간이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대주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기도 하겠어요. 내용을 정확히는 회사에 대해서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해 돈 좀 막 땡겨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동안에 노력했던 것도 날라가고 이거 대출 받아가지고 또 날려고 하면은 남의 회사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식으로 되면. 그렇죠. 이미 지분이 많이 뺏겼고 만약에 인슐렛이 소송을 걸었는데 정말 인슐렛의 주장대로 이 많은 지적재산권을 그냥 도용을 해가지고 만든 거라면 할 말이 없겠죠. 네. 근데 도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소송 결론이 난다면, 그렇지. 이 복구할 수 없는 피해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. 네. 이게 참 이 특별히 이제 바이오 제약 쪽에서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물론 전기전자 쪽에서도 있습니다만 기업을 키우느라고 대주주가 아무래도 그 돈이 필요하니까 계속 월급도 줘야 되고 하니까 지분을 조금씩 팔아가지고 돈을 땡겨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분이 계속 줄어들어요. 그렇죠? 그래서 이럴 때 보면은 이제 이 회사들을 특정하는 건 아니고 그 미국처럼 엔비디아도 그랬습니다만은 대주주가 지분이 실제로는 얼마 안 되잖아요. 왜냐면 계속해서 자금 받아주고 투자하고 받아가지고 투자 대신에 이제 차등 의결권을 좀 주잖아요. 그런 게 조금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네. 또 뭐 국내에서도 그 위니아라는 업체가 좀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. 법정 관리 들어가고 직원들 임금도 못 주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또 한 2년 전에 남양유업 홍원식 대주주의 지분을 사겠다라고 하면서 계약금으로 지불했던 300억이 도로 못 받고 있습니다. 계약은 취소가 했는데 위니아가? 대유 홀딩스가 지불을 했다가 그걸 못 받고 있어요. 근데 그것도 계약을 조금 더 철저히 해서
네. 이렇게 메리트로닉처럼 얼마 동안에 이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하고 취소하는 걸로 한다. 뭐 이런 조건이 있었으면 조금 더 일이 쉽게 풀려서 직원들 임금 체불을 하고 이런 일까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. 조금 안타깝긴 하고 이게 뭐 M&A 경력이 워낙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서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금융 선진국이라고 또 불리는데 그런 점에서 좀 배울 점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참 법 없이 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건 또 개인적인 얘기고 이렇게 큰 규모에서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계약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네. 생각이 뭐 개인들 간의 계약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법인 간의 계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. 그 문구 하나의 차이가 수백억이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예,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기대감이 다시 솔솔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항공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EU가 홈페이지에다가 공지를 했습니다. 2024년 2월 14일 전까지 기업 결합 심사를 잠정적으로 결론 내리겠다. 해주겠다는 건 아니고 결론은 그때까지 좀 내주겠다. 지금 네. 시한을 모르고 지금 계속 딜레이되고 있잖아요. 이게 네. 언제 유상증자를 했고 언제 인수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기업 결합 심사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리고 그동안 또 EU는 또 심사 중단 상태였습니다. 근데 이번에 이를 해제하고 심사를 다시 재개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여전히 근데 EU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미국과 일본도 또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중단됐다가 다시 재출발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뭐 아시아나도 4%대 상승했고요. 진에어, 에어부산, 티웨이, 제주항공 다 3%에서 6% 사이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. 네. 네,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었습니다. 업종들이. 연말에 산타는 확실히 외국인이야. 응? 산타는 안 올 건가 봐. 외국인이라서. 안타깝습니다. 외국인 순매수가 조금 재미가 없어졌죠.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없고 기관은 어차피 힘이 없는 존재고 그냥 차익 거래만 하는 존재고. 근데 기관이 더 팔고 있는 것 같아요. 개인들은 뭐 지금 추세 없으니까 또 투기적인 종목에만 가 있고. 다 지금 비트코인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. 진짜 방향이 수급이 완전히 비어 있어. 너무 안타깝습니다. 네. 예,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내일은 쪽집게님이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.